안녕하십니까. 한국어 교수법, 암시적 교수법 서제스토피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국어교육 전공 김관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시적 교수법 개념, 암시적 교수법 방법, 암시적 교수법의 요소, 암시적 교수 방법론의 6가지 핵심, 암시적 교수법에 대한 비판, 결론 및 참고 문헌 순입니다. 암시적 교수법의 개념입니다. 개발자는 불가리아 조지 로자노프라는 사람이 했고요. 이분은 정신병리학 의사 출신입니다. 암시적 교수법의 전제는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적 능력을 개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융합과 조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의 중추적 핵심이 암시다라는 것입니다. 암시의 정의로는 암시는 주로 초의식적 정신 활동을 통해 성격의 기능적 예비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지속적인 의사소통 요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시의 2가지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는 직접적 암시와 간접적 암시가 있는데, 직접적 암시는 최면술과 같은 암시를 말합니다. 피술자가 아무런 비판 없이 수동적으로 최면을 받아들이며 이때 이성 활동은 정지되고 최면술사의 의도가 그대로 피술자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직접적이고 기계적인 의미의 암시를 말합니다. 간접적 암시는 넌지시 비춰주기로서 어떤 우회적인 암시를 말합니다. 예술 작품의 이미지처럼 사상이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작품의 어떤 가치 판단을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행동과 이미지만을 제시합니다. 인본적인 암시라고도 합니다. 이 직접적 암시와 간접적 암시의 어떤 차이점은 직접적 암시가 의식을 잃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간접적 암시는 자의적이다라고 하고, 간접적 암시를 사용한 교수법은 학습 가속화가 입증되었으나 최면, 직접적 암시는 교실 수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 교수법의 암시는 상업 광고에 활용되는 암시에 가깝지만 최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즉, 암시적 교수법에서는 간접적 암시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암시적 교수법의 방법입니다. 일단 직접적이냐, 다이렉트 아니면 간접적이냐, 인다이렉트, 그리고 이제 언어를 사용하느냐, 버벌 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논 버벌, 이걸로 이제 요소를 4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직접적이고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로써 직접적인 암시를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재미있는 것을 배울 거예요, 즐거운 시간 될 거예요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늘의 배울 내용들의 어떤 그 성격을 암시해 주는 거죠. 주의사항으로는 학생의 심리적 장벽을 직선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버벌은 이제 간접적인 완화된 표현으로서 암시를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수업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무조건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월요일이고 즐거운 날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문장에 월요일이다 라는 사실이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장의 질문을 뒤에 문장과 교묘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즐거운 날이다라는 것까지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인 것에 대한 대답을 나는 했는데 즐거운 날이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논 바벌은 이제 제스처와 무언극을 통해서 교사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모방하게 합니다. 이거는 직접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학생들이 따라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인다이렉트 논 바벌은 교사의 말하는 방법, 시선 접촉, 교사의 몸 자세와 수업 중에 서 있는 위치 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동료들의 성취와 압력, 동료들이 막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 이런 사실들도
간접적으로 어떤 언어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교실 환경 자체에 어떤 벽과 천정의 색깔, 그리고 책걸상의 위치, 조명, 음악 이런 것들이 어떤 교실 환경 자체로서 주는 간접적 암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시적 교수법의 요소로는 심리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시에는 부정적 암시와 긍정적 암시가 있는데 부정적 암시가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정적 암시를 떨쳐내고 초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정적 심리적 차단 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논리적 장벽입니다. 초학습 자체를 이런 황당무계한 속임수가 어딨어 라고 여기는 어떤 장벽입니다. 학습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거죠. 이제 나는 여기까지밖에 배울 수가 없어. 나는 외국어를 못해. 이런 어떤 자기의 기준치를 가지고 그것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적 장벽을 부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논리적 장벽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적 장벽은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불안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어떤 감정적 장벽을 말하고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부정적 피드백이 원인이 됩니다. 암시적 교수법을 통해서 이런 열등 의식 대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리적 장벽은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고되고 어려운 일이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암시적 교수법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디 있냐. 나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력 없이 공부를 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시적 교수법은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 교수법이 아니라 즐겁게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킴으로써 이런 장벽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좌우 전체 두뇌 학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좌와 우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좌뇌는 수학, 언어와 같은 논리적, 지적인 것의 학습, 우뇌는 예능과 체육과 같은 정감적이고 동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외국어는 좌뇌에 편중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이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암시적 교수법에서는 음악, 상상력 활동, 사이코드라마, 이완요법 등을 활용해서 좌뇌와 우뇌를 모두 활용을 하는데 특히 음악,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작용, 정감적 요소 등이 우뇌에서 주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장 완화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대학생들이 불안감이 많은 대학생보다 좋은 성취도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시적 교수법은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로자노브는 여러 비범한 암기력을 가진 요가 수행자들과 계산과 암산의 달인들이 정신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이며 뇌파의 긴장이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를 위해 음악에 대한 요가 이론과 심리 음향학의 원리를 원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심신 이완 활동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시적 교수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암시적 교수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음악과 리듬을 학습에 활용합니다. 바로크와 같은 고전 음악으로 박자가 느리고 장엄하며 평온한 리듬을 활용을 합니다. 이 음악을 내가 5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조절된 의식 상태는 암시 감흥성, 그러니까 암시에 대한 내가 이제 반응하는 그 암시에 빠져드는 그 감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식 상태를 조절시키는데 이거는 잠든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인 조절 상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 테라피가 있는데 음악 테라피는 음악은 심신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특정 음악이 알파파를 촉발해서 의식 상태에 변화를 준다라는 어떤 이론입니다. 그리고 확장 시간 인지는
분당 60박자의 느린 음악으로 실제 시간보다 내가 체감하는 시간이 느리게 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체감하기엔 느리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크가 있는데 바로크 음악 대부분이 분당 60박자고 바로크 음악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우주론이 있는데 우주의 본성이 음악과 같고 바로크 음악의 작곡가들은 우주의 원리를 인간의 생체 리듬에 일치시키는 멜로디를 장착하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고차원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 수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수학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시킨 게 바로 바로크 음악의 작곡가들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음악을 하나 제가 들려드릴 텐데 한번 과연 어떤 음악인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리면서 장엄한 음악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암시적 교수 방법론의 6가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통속적이고 강압적인 권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 방법에 대한 권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권위는 학생들과의 어떤 일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권위는 이제 암시적 교수법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걸 말해요. 이제 잠재력, 내가 인간에 대한 어떤 잠재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열려면은 이 권위, 이 교수자에 대한 그 권위를 따르고 그것에 이제 어떤 학습자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수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권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위해서는 어떤 일정 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진난만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자가 천진난만한 심리 상태로 돌아가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성인 자발성과 천연성, 그리고 즉흥성과 자신감을 말하며 유치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으로는 역할극, 게임, 노래 부르기, 체육활동 등 여러가지 형태를 활용 가능합니다. 이 천진난만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좀 더 잘 속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이 학습법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믿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와 그게 진짜 가능해?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학습에서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면적 접근법입니다. 이거는 학습자는 교사의 수업과 교과서 등을 통해서 명시적, 암시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명시적인 것은 확실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들은 명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 명시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느냐 해서 요 양면적 접근, 명시적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명시적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암시적 교육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접 교수법과 간접 교수법의 어떤 의식과 초의식 두 차원의 융합이 암시적 교수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의 옷차림과 동작, 표정, 말씨, 어조 등이 모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인즉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어떤 지식적인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도 교사가 어떤 옷차림과 동작, 표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또 학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교수법을 모두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양이 있는데 수업의 어떤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한 활력 있는 음성이 필요하고요. 교재를 읽을 때 어떤 극적 표현과 정감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구나 문장을 묶음 단위로 보통 속도로 부드럽게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발음함으로써 억양을 달리 해줌으로써 수업에 어떤 단조로움을 없애는 그런 방법론이 쓰일 수 있다는 거고,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은 억양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수업의 단조로움을 지루함을 없애주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고취시켜줍니다. 리듬은 인간의 신체 기능 전체를 조화롭게 작동시켜 주어서 이제 잠재력을 개발하는 최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학습 자료를 8초 단위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박자는 침묵을 하고 네 박자는 교사가 어떤 읽어주기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수업에서의 어떤 리듬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동적 연주회식 학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콘서트로 학습 교재가 음악을 배경으로 낭독되거나 행동으로 연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억양과 리듬을 음악적인 배경과 함께 조화, 통합함으로써 연주회의 아늑한 분위기를 유도를 합니다. 바로크 협주곡 몇 개를 묶어서 30분간의 콘서트를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음악과 리듬, 억양 이런 것들을 암시적 교수법의 핵심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암시적 교수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먼저 교수 방법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스코벨이라는 분이 이제 주로 제시했던 거고, 일반 교실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어떤 교실 환경 조성이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학습자 수가 많으면 하기 어렵다라는 점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시적 교수법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감수성과 예술성 그리고 교양을 갖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음악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암기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인토네이션이라든가 억양, 리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 있는 교사가 필요한데 그런 교사가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를 교수법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교재 구성도 어렵다라는 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어떤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이 암시적 교수법은 암기를 통한 학습법일 뿐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암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암시의 효과라든가 음악의 효과, 무의식 상태에서의 학습 능력은 어떤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이비 과학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적성이나 다른 변이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권위라든가 천진난만성이라든가 이런 그런 잠재력의 어떤 논리적 장벽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이 암시적 교수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환 논리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암시적 교수법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동화에 대한 요구를 성인 학습자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제 권위적인 수업 통제는 교실 밖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어떤 인간관계 형성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수자와 어떤 학습자는 인간관계를 통해 어떤 윤리적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런 학습의 연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암시적 교수법은 인간의 어떤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론입니다. 비록 이 방법론이 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서 왔다는 점으로 인해서 서방 진영에는 거부감을 주어 이제 활용이 활발히 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직접 교수법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교수법으로서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 교수법이 다양한 교수법 중 하나로 잘 활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론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국어 학습에서 어휘 학습에는 이런 암시적 교수법이 주는 리듬감과 편안한 분위기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